도저히 내가 이게 고소가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고소전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합의서를 써서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합연 하준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통매음 사건에 이제 고소전 합의가 필요한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게 요즘에 이런 단체 고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간략히 살펴볼까 합니다. 요즘에 통매음 고소건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의뢰인들을 포함해서 이제 야한 사진이나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또 이 죄를 이용해서 또 합의금을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또 이 통매음이라는 죄가 이렇게 넓게 해석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합의금 헌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일전 그 영상에서 합의금 헌터 대처법에서 말씀드렸듯 실제 고소가 될 확률은 5에서 10% 정도예요. 따라서 그냥 방 나가고 탈퇴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헌터들도 무조건 고소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료를 모으기 때문에 이제 모았다가 이걸 실제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를 해요. 따라서 헌터들도 이런 자료를 모아두기는 하기에 이거를 실제 언제 고소하는지를 알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거로 헌터들이 좀 고소하는 거는 1번 성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도를 하긴 하죠. 예를 들어 대화명을 보여주세요 라고 해놨다거나, 그거 알잖아 라고 했을 때 성기 사진을 보냈을 때 이제 나 이제 고소하겠다고 막 장문의 내용이 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이제 헌터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헌터들도 실제로 고소하는 1순위가 성기사진입니다. 왜냐면 요거는 경찰이 너 헌터잖아 라고 의심을 해도, 하지만 성기사진 보냈잖아요 라고 해본 너무 빼박이에요. 그래서 성기사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소가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합의금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2번, 너무도 명확한 성적 발언, 예를 들어 성기가 지칭이 된다든가 비읍 지읒 어쩌고저쩌고 서로 지읒 지읒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너무도 명확한 성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의금 헌터들도 이 모아놨다가 그 상단에 있는 센 것들 위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고소전 합의를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 고소가 될 확률이 30%,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30%, 저희가 수백 건의 통계를 하면서 겪은 건데 30% 내에는 실제 고소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고소당할 확률이 30%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사항 중에서 무조건 다 고소전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음 사항일 때는 고소전 합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1번,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재직 중인 경우에, 예를 들어 공무원 또는 공기업은 고소만 당해도 그 조사를 하면서 바로 직장에 통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직장에 통지가 되는 순간 회사 내 징계 절차를 밟게 돼요. 이건 너무 치명적이죠. 내가 이를 팀원이면 팀장한테 경찰이 연락을 해요. 이런 이유로 여청과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망신스럽죠. 회사 내에 이거 알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됩니다. 나아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막 변호사 통해서 노력하고 혹은 막 혼자 최선을 다해서 기소유예를 받아도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돼요. 저희가 정직 3개월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고, 벌금 나오면은 정말 세게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감책, 감봉, 이런 견책, 감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2번,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은 당연히 치명적이겠지만 수사 기록만으로도 남으면 치명적인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고소가 되고 나서 이 수사 기록이 남는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나중에 공기업 공무원을 가는 좀 큰 꿈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치명적이겠죠. 이런 수사 기록만으로도 치명적인 경우는 고소 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3번, 제 의뢰인 중에 제일 많은 경우인데 너무 걱정돼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일단 고소되면 여청과에서 전화가 오죠. 그러면 모르는 번호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성범죄자로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 생각만으로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과 상담도 받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마저도 안 되는 경우는 고소전 합의로 마음을 털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터들이 열렸을 때 실제 고소할 확률은 5에서 10%이기 때문에 그냥 카톡방 탈퇴하고 아이디 지워버리는 것을 권유드린다. 하지만 자기가 한 게 성기사진이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명확한 성적 발언이라면은 고소 확률이 30%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이거나, 아니면은 수사 기록만 남아도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걱정돼서 일상생활이 안 될 경우는 고소전 합의를 해볼 만하다. 그렇다면 고소전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안 좋은 게 카톡으로 돈 보내거나 아니면 계좌로 바로 돈 보내고 끝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10이면 뭐 10 무조건 돈 또 요구합니다. 아주 갖은 사유를 대요. 얘는 이제 물린 거예요. 바로 이 사람한테는 별표 쳐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계속 무한 반복으로 요구를 해요. 예를 들어 후유증이 생겼다. 뭐 너 때문에 뭐 내가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무서워서 일상생활 연애를 못한다. 뭐 알고 보니까 남자인 경우도 많아요. 이 고소인이. 그런데도 뭐 여자인 척하면서 너 너무 힘들다 이제 뭐 아예 못한다 하면서 처음에는 뭐 500만 원 요구했다. 그 다음에는 500, 300 이렇게 해갖고 뭐 3, 4천 뜯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고소한다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게다가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받고도 또 고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내 실명은 뭐 이체하면서 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돈 보내고 그냥 합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합의를 하시려거든 공식적인 합의서를 써서 뭐 가급적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뭐 합의만 해주는 변호사들도 있고 뭐 저희도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이거 공식적으로 합의서를 잘 알아보셔서 혼자 쓰시더라도 이제 이게 형사 고소를 앞으로 못하기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이 민사적 위약벌 조항을 걸어서 내가 고소는 하되 민사적으로 이 손해배상을 왕창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민사적으로 묶어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 뭐 민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두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뭐 상대가 보통 기획 고소라거나 여러 명 고소하는 분은 자기도 찝찝하기 때문에 민증을 잘 안 주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를 대행하면 변호사한테만큼은 민증을 보내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민증을 보내도록 해서 뭐 변호사가 가운데서 그 민증을 보관하고 양차한테 보여주지 않고 서로 신원 모르게 이렇게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 사람들도 다음에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이게 거기서 이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헌터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5에서 10%는 그냥 쌩까고 그냥 아예 그냥 탈퇴하고 지워버리는 거다. 하지만 자기가 한 게 성기 사진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명확한 성적 발언인데 내가 공기업에 있거나 뭐 수사 기록도 안 되거나 너무 걱정해서 일상 기록 안 되는 경우는 합의서를 통해서 뭐 확실하게 고소전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것을 권유드린다.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매음의 혐의가 이렇게 넓게 해석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 죄가 생긴 지 뭐 한 3년 4년 됐는데 너무 통신 매체를 통해서 타인에게 음란한 목적으로 뭐 성적 목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이제 성립하는데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래서 최근에는 어떤 여자 유튜버에 대해서 야한 옷 입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이거 당연히 무혐의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댓글로 이제 어떤 기사에 대해서 뭐 좀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통매음을 또 걸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뭐 싸워서 무혐의를 받아냈고, 또 남성인 경우에도 뭐 자신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복근을 자랑했는데 누가 좀 말을 달았다고 또 이제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제 유튜버가 이제 자유롭게 하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닌데도 내가 그냥 올린 걸 누가 봤다고 해서 통매음으로 자기가 봐놓고 자기가 들어와서 봐놓고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이게 죄가 되네 마네 이렇게 싸우는 게 참 이 죄가 너무 커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 또 합의금 헌터들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내가 고소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했다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봤듯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도저히 내가 이게 고소가 되면은 잃을 게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 고소전 합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합의서를 써서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뭐 성기 사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보내면 당연히 안 되고, 또 야한 말은 또 아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랜덤 채팅에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꼭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